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친오빠가 너무너무 믿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에 바뀌면 24살인 저와 30대 초반인 오빠,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깃집 장사로 영업순이익 월 300에서 400 정도 버십니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저희 오빠는 탑5 안에 드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빠 연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오빠 연차에서 세금 제한 기본 연봉이 1억 2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과급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 된다고 해요. 1년차씩 지날 때마다 연봉 상승이 세후 1000에서 1500씩 상승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성과급으로만 세금 제하고 400만원 나왔다고 하니까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급 하면 많이 받겠죠? 저희 오빠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인물도 좋았고 어머니랑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키는 조금 작지만 외모만큼은 동생인 제가 봐도, 아니 저희 친구들이 보아도 오빠는 잘생겼고 고등학교 때 정교회장을 도맡아 했을 정도로 성격도 활발하고 친화력도 좋아서 주변에서 많은 기대와 칭찬들을 받아오면서 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오빠에게 사교육을 수학밖에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컸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오빠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인강이 싸고 되게 좋게 나오니까 굳이 학원 안 다녀도 인강 들으면서 공부한다지만, 오빠 중고등학교 시절이면 지금부터 15, 20년 전인데 인강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여튼 결국 오빠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빠는 첫 수능 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붙었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면 사실상 저희 친회가 다 합쳐서 오빠가 제일 학벌이 높았죠. TMI겠지만 그동안은 한양대 법대 나온 작은 이모가 학벌이 제일 높았었죠. 하지만 오빠는 성균관대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를 한다고 했고, 재수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재수를 선택했고, 결국 1년 재수 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2학년인가 3학년 때 행정고시 1차 합격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허세도 없고 남들 무시도 안 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려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오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제 친구들도 오빠를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오빠의 성격이 정말 좋아요. 저 또한 그런 오빠를 좋아하고 자랑스럽고요. 그런 오빠가 결혼을 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세연이는 20대 후반 발레를 전공했고 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 수업을 가르치고 부모님 상가 관리해주면서 부모님께 월급 받는 그런 돈 많은 집 외동딸입니다. 2달 전에 임신을 해서 현재는 부모님 상가 관리 일만 해주는 정도고요. 얼추 얘기 듣기로만 세연이 부모님께서 30억대 상가 한 채와 세연이네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 12억, 이렇게만 해도 세연이네 재산이 40억이 넘죠. 그 외 부동산이 더 있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빠랑 세연이가 현재 한강이 보이는 7억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전세 자금도 세연이네 부모님께서 부담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집안 가전제품을 부담했고요. 23평에 가전제품 채우는데 비용이 약 6천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잘구리한 그릇 등등까지 포함해서요. 반면에 저희 집안은 빚은 없으나 지방에 32평 3억 아파트 한 채와 가계 보증금 1,500, 그리고 어머니 티볼리 차량 한 대가 전부이고 위에 가족 소개한 그대로가 전부인 집안입니다. 집안의 자랑인 오빠의 연봉만 놓고 보면 많이 번다 싶지만 세연이 집안에 비하면 정말 많이 부족한 집안이지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과 결혼을 해서 그런가요? 저희 오빠가 결혼 후 어머니께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빠랑 세연이네 가족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
지방 광역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가 결혼 후 그동안 추석과 설 앞에서 3번을 보냈고 이제 몇 달 후면 또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3번의 명절 보내면서 2번은 오빠와 새언니가 새언니 댁부터 들리고 처가에서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남자 쪽 집부터 들리는 게 보통 예절 아닌가요? 아, 네. 이건 뭐 집안마다 차이가 있고 요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무엇보다 신혼집에서 새언니네 집까지 멀지 않으니 먼저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처가에서 하룻밤 보냈으면 저희 집에 와서도 하룻밤 보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꼭 굳이 하룻밤은 아니더라도 좀 오래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점심 먹고 얘기 조금 나누다가 갑니다. 점심 먹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약 3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갑니다. 이것도 양반이죠. 올해 추석 때, 즉 약 3달 전에는 전과 같이 처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오빠 혼자만 왔습니다. 새언니는 오지 않았고요. 오빠 말로는 새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처가에서 계속 쉬게 했다고 하길래 저나 엄마나 걱정했죠.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명절 때마다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었는데 이번에는 몸 아파서 못 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추석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하여튼 주말에 새언니 인스타를 보니까 새언니랑 오빠가 살고 있는 신혼집에서 친구 2명 불러서 셋이서 와인 마시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추석날 못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몸이 다 나아서 술을 마시나요? 캡처해놓고 엄마한테 보여주려다가 그냥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어머니께서 50견 수술을 받으러 오빠 친한 친구가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3박 4일간을 입원했습니다. 오빠는 로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 끝나고 늦은 시간에라도 엄마 얼굴 보러 틈틈이 왔었는데 새언니는 집에서 엄마 입원한 병원까지 10km인데도 3박 4일 동안 수술 당일날 딱 한 번 온 것이 전부네요.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겠지만 그동안 새언니는 돌봐야 할 아기도 없었고 하는 일도 그냥 수업하거나 발레, 상가관리 정도죠. 수술 당일날 딱 한 번 온 것도 그냥 30분 얼굴만 보고 간 수준이고요. 이제 그만 가보겠다는 말 끝에 어머니 간병인 붙여드릴까요? 이러더군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오빠 친한 친구가 엄마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지던트인데 그분도 엄마 3박 4일 입원하는 동안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고 화나는 부분은 2달 전쯤 새언니가 임신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오빠가 일도 바쁘고 바쁜 와중에 이제 제가 임신까지 해서 오빠가 그나마 있던 시간마저 없을 것 같으니 어머니께서 당분간은 오빠가 어머니께 내려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엄마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한답시고 말했나봐요. 원래는 오빠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서 엄마 얼굴도 보고 오빠 동네 친구들도 보았는데 새언니 전화 이후로는 오지를 않네요. 가끔 전화만 주더라고요. 이러다가 새언니가 전화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중학교 친구들하고 저 포함해서 총 4명이서 1박 2일로 서울을 가게 되었어요. 오빠 대학교 방학하고 내려와 있을 때 저랑 제 중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었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가끔씩 놀았어서 제 중학교 친구들하고 오빠가 나름 친하니까 이번에 서울 간 김에 친구들하고 같이 오빠 얼굴 보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 가기 전에 미리 오빠에게 말을 해서 약속을 잡았고 오빠가 오빠 로펌 근처에서 저와 제 친구들 점심 사준다기에 친구들하고 오빠랑 같이 점심 먹고 오빠가 서울에서 유명한 티카페에 데려다 가지고 오빠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인가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저보고 오빠네 로펌 근처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내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놀란거리라고 아무리 친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친동생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는 한 오빠 사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오빠에게 물어봐주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오해가 과장되어 소문나기 마련이라고 하네요. 아니, 동생이 친오빠 보러 친오빠 직장 앞에 갈 때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가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솔직히 저랑 새언니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닌데도 서로 말을 나누어 본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친하지가 않아요. 제가 친해지려고 말을 자주 걸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답식으로만 답하고 끊더라고요. 그 후로 저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걸고요. 엄마랑 제가 오빠한테 새언니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서운하다 이야기를 해봤지만 말을 해도 변하지가 않네요. 물론 오빠가 오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태도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머니한테 따로 용돈을 준다기보다는 1년에 2번 설이랑 추석 때마다 내려와서 500만원씩 주고 오빠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6년 동안 타던 엑센트 차 싸게 팔고 티볼리 신차로 사줬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저 결혼할 나이 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결혼자금 보태주겠다고도 했었죠. 솔직히 엄마랑 저 오빠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중학생 때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다거나 좋은 걸 딱히 몰랐는데 오빠랑 저 나온 고등학교가 같고 뺑뺑이로 갈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라서 오빠 때 선생님들이 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오빠가 고등학교 생활할 때 전교 회장도 했었고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께 워낙 잘했어서 선생님들 대부분이 오빠를 좋게 기억하는 편이고 오빠가 재수 후에 서울대 합격했을 당시에 오빠네 학교에서 오빠를 포함해서 서울대에 딱 2명만 합격을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오빠를 더 잘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오빠가 선생님들한테 저 잘 봐달라고 제 얘기하려고 선생님들에게 인사드리러 가줬었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올 때 가끔씩 저희 오빠 칭찬해 주시고 오빠 덕분에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오빠의 그늘을 처음 느꼈고 그 후부터 오빠 덕을 알게 모르게 많이 보았죠. 그런데 오빠랑 새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오빠가 미워지고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너무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이해, 합리화해보려고 했어요. 아, 새언니가 돈이 많으니까 오빠가 1년에 2번씩 엄마한테 목돈도 주고 차도 바꿔주고 나 결혼자금도 마련해 주는 거겠지? 라고요. 하지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새언니 때문에 합리화,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돈 없는 저희 집안이 죄인이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참으라면 참겠지만 엄마랑 오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많이 나요. 그런 새언니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오빠는 더 믿고 싫고요. 새언니가 오빠를 망치고 있어요. 아니, 망치고 있다기보다는 오빠랑 저희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결혼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건가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